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오늘 MBC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 비상시국회입니다. 언론이 못다한 얘기를 파헤쳐보는 2개월 시간인데요. 저는 언론 비상시국회의 이창호 집행위원이고 옆에 계신 분은 조미사연구 모임의 오태규 대표님, 그다음에 언론 비상시국회의 이길재 대변인 나오겠습니다. 자, 지난 5월 30일 MBC 임현주 기자가 이제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인가요? 그 유출 혐의 등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다들 기자 생활들 오래들 하셨는데 기자 생활 하시는 동안에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한겨레 근무할 때 1989년 7월 달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경원 의원이 방북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취재했던 기자의 취재 수첩과, 서경원 의원을 받았다는 사진 같은 걸 압수하게 돼서,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시인이죠. 한겨레 신문, 당시에 양평동 철공소 골목에 있던 한겨레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기자들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스크럼자로 막았는데, 경찰 동원해서 물리치고, 철문도 좀 보수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주 언론계에서도 특필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거죠. 그러면. 아마 그때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언론사를 편집국을 들어가서 압수수색한 건 아마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분이 우리 언식국 회원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제 기억엔 이제 불거지죄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라고는 사안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혹시 그 브런치에 올린 글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소감들이 좀 어땠습니까? 네, 임현주 기자죠. 임현주. 일단은 보도된 대로 과잉수사죠. 과잉수사. 다른 유사 사건들하고 비교할 때 엄연한 과잉수사였던 대로 저는 부당수사라고 봅니다. 보복성 부당수사라고 봅니다. 본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의 그 입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약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당연히 분노스럽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인접한 거 일부러 그걸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압수수색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장문의 어떤 글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보통 담대한 기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이 기자가 이제 그쪽 쓰는 중에서 속옷을 하자는데 뒤졌다 이런 것도 상당히 분노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남긴 말 중에서 군인이 총과 칼을 뺏긴 기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 진짜 기자로서는 지금 시대에는 핸드폰과 노트북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기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재 활동과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손발 머리 같은 거잖아요. 그걸 빼앗겼을 때 기분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당시였다면 취재 수첩과 펜을 뺏겼다. 이 펜을 뺏겼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색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면은 어떤 취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집에까지 가서 아까 무슨 CCTV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에까지 가서 속옷까지 뒤졌다는 건 여튼 과잉 수사일 뿐더러 또 뉴스룸까지 가서 관계가 없는 것까지 이제 압색을 했다는 것은 저는 별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속옷은 좀 손 좀 씻고 수색해 주시죠.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속옷은 영장의 이제 수색 범위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앙지법 이 영장 전담 판사, 이 영장 발부하신 분이 발부한 이 영장에는 또 들어있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압수수색하러 오신 경찰들이 남성분들이었을 텐데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압수수색 전에 이제 집을 뭐 여러 차례 방문하고 두 달치 차량 기록도 들여다보고 가족들 엘리베이터까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조이가 뭐라고 보시나요? 조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임 기자 사건 자체에 대한 그런 수사와 더불어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언론 나가서 이제 기자들의 위축을 노린 본보기 수사다. 어떤 측면에서는 요새 유행하는 거로 좌표 찍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청문 자료를 유포했다가는, 공유했다가는, 공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료 공유했다가는 이런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임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그것을 보도한 기자라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을 직접 보도했다는 어떤 그거와 또 이게 정보 유출 요 1년 전 거를 갖다가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건 분명히 MBC 더군다나 또 바이든 날리면 욕설 파문의 어떤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까 좌표찍기라고 했지만 보복성 압수수색이고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코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소위 말하는 정부와 친한 신문, 친윤신문, 뭐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기자였다면 과연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을까? 한번 물어본다면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 방향성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있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내다본 그런 수사일 뿐더러 지금 이제 오 대표가 지적하셨듯이 해당 기자가 이제 말하자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했다가는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보복 내지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 날리는 보도는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지난해 11월에 이미 한 차례 MBC가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기 탑승을 이제 더 배제돼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관료의 세계는요, 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식으로 한마디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나 분석국장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자기는 지나가는 말일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지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주 기자는 이미 바이든 날리는 보도 때도 잡혀찍기를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왔을 때 자기는 그 사건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동훈 사건 정보 유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어떤 신문사에 대한 보도 기관에 대한 거, MBC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어떤 청문회에 대한 어떤 억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로 해서 상당히 다목적적인 소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번칙을, 임 기자 쓴 번칙에 대해서 또, 눈길을 끄는 게 말이죠. 한 장관님께서 당시에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검사 문자에 벌어져서, 독직 폭행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끝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시민번호를 알리지 않은 걸 알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구입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해당, 청에서 구입 비용을 부담한, 말하자면, 일종 관물이라는 거. 그런 만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저는
관용 아이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점도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흥기를 좀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이 법을 진짜 법기술자들이 활용해서 자기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상당히 의압하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여연대도 최근에 정치검찰이 정치까지 한다. 검찰 정치를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 그것도 아주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다는 어떤 아주 세밀한 어떤 법기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더 큰 어떤 원리로움, 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어떤 여러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 기자나 신문 기자든 간에 권력층에 대한 취재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게 움츠러들겠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는 과정이든 간에. 그게 정권 차원의 놀이기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법기술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사 출신의 법기술자들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현재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후임자를 지금 내정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이동관 씨 같은 경우, 기자 출신의 언론 기술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법기술자와 기자 출신의 언론 기술자가 지금 결합하려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임현주 기자 압수수색에 이어서 최강욱 의원도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좀 같은. 이게 좀 결국은 이게 하나의 꾸러미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의 의도가 결국은 최강욱 의원도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의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판도 의정활동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강욱 의원에서 임 기자한테 가서 임 기자를 통해서 법감사 쪽으로 이게 흘러갔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 번에 여러 효과를 한번 보겠다.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상당히 담긴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이라는 것들은 이런 특히 정보보호법은 약자가 어떤 일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약자의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법조항을 강자가 말이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거,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연설이나 할 때마다 자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의 핵심이 사실 보면은 언론 자유가 자유의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가장 모델을 삼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언론 자유가 가장 상위입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쓴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고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론의 자유랄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다 이 체제의 적이다. 이제 그런 의도를 깔고 사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이걸 자유민주주의에는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사회적 자유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건 그냥 단지 이념적인 어떤 공산
공산 자유세계 뭐 이런 어떤 옛날의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거를 감정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분이 쓰는 자유가 상당히 편향되고 좁고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어긋나는 어떤 자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나온 검찰 독재죠. 쉽게 네.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보니까 압수수색당한 최강욱 의원, 이면주 기자, 또 타탐사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추가 의원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현직 의원으로서 압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상권 분리 얘기를 할 때, 일부가, 제1부가 입법부지 않습니까? 또, 아시는 대로 이제 언론은 제4부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인사청문을 할 때면은, 의원들이 받은 인사청문 자료를 언론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후속 취재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졌거든요. 말하자면 제1부하고 제4부가 협력해서 검증을 한 거죠. 그 검증 자체는 제3부에 해당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행정권력이 말하자면 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부와 4부 간의 협력을 통한 검증을 좀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국내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단순한 압수수색의 부분만 대한 부분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단지 그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기 언론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디카인즈라는 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면주 기자를 치고 압수수색 해봤더니 이면주 기자로 검색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압수수색 때문에 기사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계가 언론인이 그 압수수색 등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최강욱 의원 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성격, 이 부분은 사실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배경 같은 거, 여러 가지 노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취재해서 보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정보보호법에 제가 찾아보니까 적용 외의 조항이 있어요. 58조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후보자의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 외에.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기자들끼리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자기네들한테 비판적인 신문 기자가 아니고 자기들과 친한 신문사의 기자였다면 과연 이런 식까지 했을까? 이건 과잉이고 비례에 어긋나는 어떤 수사이고 하나의 어떤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기술자들. 그렇지만, 신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어. 그런데, 제보를 받았어. 그 취재원 보호와 그 현행법 위반의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당연히 기자는 취재원 보호가 더 중심인 것이죠. 왜냐면은, 현행법을 위반하더라도 취재원 보호를 해야지 이 저널리즘이 사는 거예요. 그 저널리즘이 신뢰를 받고.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의법과 아니면 취재원 보호와의 어떤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언론계는 당연히 취재원 보호에 서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어떤 바일 것이고 언론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나 비판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유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법을 꼭 지키면서 하는 게 있지만 법을
안 지킴으로써 훨씬 더 많은 공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도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기본 의무가 아닌가. 가령 아까 언급하신 서경호 의원 방북 때 불고죄 위반으로 걸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말하자면 취재원 보호를 하느라고 감옥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켜져야겠지만은 그보다 상위의 가치도 있다는 거죠. 악법도 있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현 정권이 노동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 단체까지 지금 손벌려고 했는데 그 마수가 이제 언론까지 뻗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르틴 니멜러라는 그 신학자의 그 침묵의 대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삼인당원을 잡아갈 때, 노조원을 잡아갈 때, 유대인을 잡아갈 때 침묵했는데 결국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느라 그렇게 하는데 언론이 이런 상황, 말하자면 이제 기자가 압석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보도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역 의원이 또 압석을 당하니까 보도량이 늘어나고 이런 데 대한 경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일단 그런 사실을 적절히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퇴직 언론인 단체입니다만은 범 언론계 청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진짜 아까도 쭉 서로들 말씀들을 했지만 언론 탄압사에 그냥 길이 남을 만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노림수와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기자는 당연히 기사를 써야 되고 또 시민들도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보, 자기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치워야죠. 언론의 기능으로 이제 어젠다 세팅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젠다 의제 설정을 넘어서서 어젠다 키핑, 그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후속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면주 기자가 이제 바이든 날리는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또 스태핑은 중단됐지만, 저는 집요하게 대통령한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이든하고 하셨습니까? 직접 취재원한테, 저는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질 않고 있죠. 저는 이게 권위주의 시절에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과잉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임 기자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거나, 좀 사후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게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서 이 언론의 자유 영역을 좀 튼튼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저는 여기 좀 끝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임 기자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임 기자가 이제 읽으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윤재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라고 쓰면서 자기와 같은 그 주부 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어떤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하거나 이런 어떤 검사나 판사들의 이름을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적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쓴 거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법정에 소송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단체 정의연대하고 강계동원 시민 모임 같은 데서 저기 했지 않았습니까? 앵벌이 한다든가 피해자 발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 때, 악의적으로 보도를 그렇다고 했죠. 그 양회동 그 노동자 분신 같은 거 보도할 때 그 단체들이 성명을 내면서 그 기자 이름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그 언론 현장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프레이밍을 시도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직,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었지 않습니까? 공인의 신분이었다고요. 공인에 대한 검증을, 말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빌려서, 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변경 시도했다고 봅니다. 임 기자가 이제 그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동료로서, 혹은 선배로서, 꺾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길 수 있도록 언론이 치열하게 보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너무 그 부분이나 그 구체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되게 보면은 언론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 법 이상의 것들, 이 사회의 어떤 상식과 이 사회의 앞날과 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잘한 어떤 법에 너무 얽매여서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비추어서 조금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태조하는 어떤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권력의 어떤 독주 이런 것을 견제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임 기자를 또 우리가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다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 자, 임 기자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